20세기에 발간된 의미있고 우수한 책 100권 중 62번째 책, 사회학 부문 두 번째 책인 프레드릭 웬슬러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The Principle of Scientific Management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은 1911년에 발간되었습니다. 프레드릭 웬슬러 테일러는 미국의 기계공학자이고 경영 고문이며 테니스와 골프 선수였으며 노동자의 생산물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1911년 과학적 관리라는 책을 통해서 산업 효율성을 개선시키는 방법 개념을 창시한 사람입니다. 이 책, The Principles of Scientific Management는 2001년 아카데미 오브 매니지먼트 펠로우들이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서적으로 선정했습니다. 공장 현장에서 수행되는 작업에 엔지니어링 원리를 적용한 그의 선구적인 작업은 현재 산업공학으로 알려진 엔지니어링 분야의 창조와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테일러는 과학적 관리에서 이름을 날렸고 자신의 업적을 가장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강철 공정 개선에 대한 특허를 취득해서 막대한 재산을 벌었습니다. 그 결과 과학적 관리가 때때로 테일러리즘이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테일러는 노동자 계급의 계층화가 보다 더 많은 특권을 즐기고 기술 노동자들과 행정 노동자들, 관리 감독하는 층으로 노동자 계급의 계층이 분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었고, 이에 더하여 블루 칼라라는 상표를 가지고 그들은 감독을 했습니다. 테일러식 관리 방법의 특징은 노동자의 모든 손운동, 모든 발걸음, 모든 호흡 시간을 측정하는 시간과 동작의 연구를 감독관들이 수행할 때 항상 곁에 두는 스톱워치였습니다. 스톱워치에 맞서는 증오심은 1912년에 미국에서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스톱워치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되는 정도까지 이릅니다. 레닌은 소비에트 산업에 그의 이론의 진보적이고 순수하게 과학적인 관점들을 적용하려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테일러주의를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과학적 방법의 작가 프레드릭 웬슬러 테일러의 생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레드릭 웬슬러 테일러는 1856년 3월 20일 펜실바니아주 필라델피아의 저먼타운에서 퀘이커 교도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한 변호사인 테일러의 아버지 프랭클린 테일러는 은행 모계지로 부를 축적했습니다. 테일러의 어머니 에밀리 애넷 테일러 웬슬러는 열렬한 폐지론자였고 루클레시아 모트와 동료였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조상인 세뮤얼 테일러는 1677년 뉴저지주 벌링턴에 정착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조상인 에드워드 웬슬러는 하인이나 자녀를 데리고 온 15명의 원래 메이플라워 순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미스터라는 명예로운 훈장을 받은 8명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웬슬러는 수년 동안 플리머스 식민지의 주지사로 재직했습니다. 테일러 가문은 부와 재산을 물려받으며 가문의 자산은 프랭클린의 형인 캐밀럽 뉴버트 테일러가 관리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은 테일러는 2년 동안 프랑스와 독일에서 공부했고 18개월 동안 유럽을 여행했습니다. 1872년 그는 결국 하버드에 가서 아버지처럼 변호사가 되려는 계획으로 뉴햄프셔 엑스테인 앤 필립스 엑스터 아카데미에 입학했습니다.
1874년 테일러는 우등으로 하버드 입학시험을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야간 공부로 인해서 시력이 급격히 악화되어 테일러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테일러는 하버드 대학에 다니는 대신 견습 기계공이 되어 테일러 가족의 친구가 하는 필라델피아 펌프 제조 회사인 엔터프라이즈 하이드롤릭 웍스에서 작업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6개월 동안 견습을 마치고 필라델피아의 100주년 기념 박람회에서 뉴 잉글랜드 공작기계 제조업체의 그룹을 대표하기도 했습니다. 테일러는 4년간의 견습을 마치고 1878년 미드웨어 스틸 웍스에서 기계 공장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미드웨일에서 그는 빠르게 시간관리자, 직인기계공, 기계공장 감독, 연구 책임자로 승진했고 마침내 공장의 수석 엔지니어가 되었습니다. 테일러의 빠른 승진은 그의 재능과 미드웨일의 일부 소유자인 에드워드 클라크와의 가족관계의 덕이었습니다. 미드웨일의 관리자인 에드워드의 아들 클라렌스 클라크가 테일러의 자매와 결혼했습니다. 미드웨일에서 노동자이자 기계공으로 일하던 초기에 테일러는 일꾼들이 기계나 자신을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는 당시 솔저링, 태업이라고 불렸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회사의 노동 비용이 높아졌습니다. 그가 감독이 되었을 때 그는 일꾼들에게 더 많은 산출물을 기대했습니다. 당시에는 생산성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고 생산성에 대한 응용과학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일을 기대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그는 사람과 기계의 생산성을 연구하고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산의 인간적 구성 요소에 초점을 맞춘 테일러는 이를 과학적 관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테일러가 미드웨이에서 일하는 동안 그와 클라렌스 클라크는 1881년 US 내셔널 챔피언십에서 첫 테니스 복식 토너먼트에서 우승했는데 이는 US 오픈의 전신이었습니다. 테일러는 스티븐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의 학생이 되어서 통신교육으로 공부했고 1883년에 기계공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는 1884년 5월 3일에 필라델피아의 루이스 M. 스푸너와 결혼을 했습니다. 1890년부터 1893년까지 테일러는 메인과 위스콘신에서 대형 제지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인 Manufacturing Investment Company of Philadelphia에서 총괄 관리자와 경영 컨설팅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1893년 테일러는 필라델피아에서 독립적인 컨설팅 업무 회사를 열었습니다. 그의 명함에는 컨설팅 엔지니어, 시스템매타이징 샵, 매니지먼트 앤 매니팩처링 코스트 스페셜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컨설팅 경험을 통해서 테일러는 자신의 관리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그의 첫 논문인 A Piece Rate System은 1895년 6월 ASME에 제출되었습니다. 1898년에는 베를레헴 스틸 컴퍼니 회사에 합류해서 값비싼 기계 공장 용량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베들레헴 철강에 있는 동안 그는 많은 특허 중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수익성이 높은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1898년과 1900년 사이에 테일러와 마운셜 화이트는 포괄적인 실증적 실험을 실시하고 텅스탄 합금강의 절삭 속도를 2배 또는 4배로 높인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영국 특허만으로 2023년 기준으로 약 370만 달러 가치인 1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테일러는 다른 관리자들과의 불화로 인해서 1901년 베를햄 스틸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제 부유한 사람이 된 테일러는 강의, 글쓰기, 컨설팅을 통해서 자신의 경영과 기계 가공 방법을 홍보하는 데 나머지 인생을 집중했습니다. 1904년부터 1914년까지 테일러는 아내와 3명의 입양 아들과 함께 필라델피아에 살았습니다. 1910년 이스턴 레이트 케이스 덕분에 테일러는 그의 과학적 관리 방법론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1906년 10월 19일 테일러는 펜실바니아 대학으로부터 명예과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에 그는 미국 기계공학회 ASME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1912년에는 그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관리 시스템에 대해 미국 하원의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했습니다. 테일러는 다트머스 대학의 경영대학원에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1915년에 미국 예술과학 아카데미 회원에 선출되었습니다. 그의 초범에 그의 쉬운 9번째 생일 다음 날인 1915년 3월 21일 테일러는 폐렴에 걸려 사망했습니다. 그는 펜실바니아주 발라 샌드위 웨스트 로럴 힐 묘지에 묻혔습니다. 테일러는 산업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했던 기계공학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산업공학의 아버지로 철강회사의 최초 경영 컨설턴트이자 이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테일러는 역사상 처음으로 체계적인 노사 관찰과 연구가 필요한 일이라고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는 무엇보다도 지난 100여 년 동안 선진국의 근로대중을 기록된 어떤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산업공학의 총화였습니다. 테일러는 산업공학의 아이삭 뉴턴이었고 그 첫 번째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가 죽은 지 109년이 지났지만 그 이후로도 산업공학에 그의 연구에 첨가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